금쪽 같은 딸 희선 씨가 떠나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이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랑해.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꼭 복수해줄게. 네 딸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해가지고 엄마 복수시킨다 그랬어. 어쩌다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휴, 그러니까요. 불길한 예감에도 끝내 막을 수 없는 비극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꿈에서 계속 나오는데 누나가 살려달라고 했던 소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달려가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차를 세우면서 희선 씨는 죽기 전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12시 50분에 그 사건 당한 1시간 전에 통화했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 지금 아빠 와가지고 집에를 갔어. 비밀번호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 비밀번호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럼 갈 테니까 2시까지만 온대. 그래서 지금 아빠랑 기다리고 있어. 그 뒤에 벌어질 끔찍한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그날의 악몽. 아빠 오늘이 이제 그 사람 볼 일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옷만 가져오면은 다시는 볼 일이 없다고. 그 말이 마지막 있었어요.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 고기 좋았대. 힘겹게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비극은 지난 9월 3일 희선 씨가 17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희선 씨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 옷을 챙기러 집을 찾았습니다. 예. 비밀번호가 그대로 안 바뀌었다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 비밀번호 눌렀더니 안 열려가지고. 비밀번호가 바뀐 채 굳게 닫혀있는 현관문. 왜 비밀번호를 안 바꿨다고 해놓고 바꿨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딸이 아빠 괜찮겠지. 아빠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바뀐 비밀번호를 물었다는데요. 그런데 직접 와서 문을 열어주겠다는 남편. 아, 이때부터 좀 불길. 직접 온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CCTV인데요. 부녀가 집 근처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 전화를 하니까 여기서 두벅두벅 걸어 올라오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후 1시 48분. 남편 장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빌라로 들어갑니다. 정장 차림으로 왔네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히 왔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집 안에 들어갔는데 문은 열어주긴 하네요. 나도 예감이 이상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아, 문을 열어놨는데 열어놨고. 혹시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남편. 이혼 소송 취하를 해달라고 2번 그러고 목걸이를 왜 가져갔느냐고 그러고. 근데 3마디 딱 하더니 에이씨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예? 그가 방에 들어가서 꺼내든 것은 일본도였습니다. 아니, 저게. 아니 보니까 일본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저걸 그거야? 왜? 쫙 빼는데 씩 소리가 나더라고요, 칼이. 아니 장사가 왜 그래? 딸이 또 피하면서 부엌 있는 데로 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기대고 있는 거를 그냥 여러분 수시간에 찔러버리가 갖고. 막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칼에 찔려버린 희선 씨. 도망가라고 막 소리를 엄청 소리 질러.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여기서 얼마나 빨리 뛰어내려왔는지. 칼을 들고 따라올까봐.
빨리 경찰서 부르세요. 빨리 딸 칼이 들렸어. 경찰서 가버리면 지금 기운을 잃어가는 딸을 안아 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 세상에. 여기다가 앉혀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미처 지우지 못한 그날의 참혹한 흔적들. 너무 충격적인데요. 숨이 넘어가면서도 밖에 나와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파고 우리 딸들 어떡해. 아, 세상에. 희선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두 딸을 걱정했다는데요. 신고를 받고 급히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결국 저희가 갔을 때는 그 피해자가 그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신 상태셨고, 갔을 때 심정지 상태셨어요.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희선 씨. 그녀의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찔리고 벤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긴 그녀의 옷. 아, 진짜 너무 끔찍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눈앞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아빠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죽었어야 돼. 아이고, 아버님. 내가 죽고 딸이 살았어야 돼.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나온 직후에 골목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 지금 뛰어나오는 사람인가 봐요. 네네. 119 상황센터입니다. 여기 주차장에 지금 여성분이 칼을 맞은 건지 피 엄청 흘리면서 쓰러져 계시거든요. 환자분 의식 있나요? 아니 의식은 없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배랑 어깨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으셨다고요, 선생님? 수소문 끝에 최초 신고자를 만났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있대 여기에. 아직도 어제 일처럼 그날의 일이 생생하면서도 섬찟하답니다. 이 바로 옆에 계셨어요. 벽에 딱 붙어서. 내려왔을 때 그 사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게 이렇게 수갑 뒤로 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손에 휴지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피 되게 묻은. 그러니까 손에도 막 피 군데군데 막 묻어 있고. 그냥 앉아가지고 피 닦다가 내려왔구나 싶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을 봤던 거를 못 잊겠더라고요. 가해자가 뒤돌아봤었어요. 현장에서 체포된 후에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가해자의 모습인데요. 지금 걷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봅니다. 누구를 본 걸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화가 나 있다던가 그랬으면 오히려 더 기억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 너무 차분한 표정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 그래서 그때는 좀 무서웠죠. 가해자 장 씨는 사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후 희선 씨 유족들에게 장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돼요? 누나. 왜 그랬어요? 누나 왜 죽여요? 아무 기억도 안 나고 뭔지 모르겠다. 역시 칼이 보여갖고 장롱 속에서 꺼내는데 막. 무슨 소리야, 저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 이게. 네, 아버님이 저를 좀 뜯어 말리지 그러셨어요. 올해로 41. 아직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린 두 자녀를 남기고 허무하게 살해당한 희선 씨. 이웃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 아시던 사이였어요, 그 어머님이? 알죠. 어떤 분이셨어요? 착해요. 순하고. 바다처럼 보였죠. 너무 착해.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 힘든 거를 아마 얘기 안 하면서 자기 혼자만 감당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충격이죠. 아는 사람이. 나 지금도 가서 눈물 나게.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마음이 안 좋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 인생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애들 회사 그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한 희선 씨.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희선 씨보다 9살 많은 남편이 참 든든했답니다. 일은 되게 욕심 있게 잘했고 뭐 직장 생활이나 사람들 관계는 좋았죠. 뭐 그런 문제는 없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부부였던 그들. 그런데 희선 씨의 남동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상이 희선 씨의 유일한 탈출구였다는데요. 아 진짜 얘기 들어보면 소름 끼쳐요. 이게 이 정도일 줄은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누나 얘기하는 것만 들어. 여기에 녹음기 있을 수도 있어. 어머. 어제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나갔었냐. 응?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톡을 다 본 거야. 난 무서워. 무섭다고. 난 정말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어. 있을 때마다 전화 와. 야, 있을 때마다. 심각하네요. 어제 이랑 TV 보고 있는데 애들이 있는 데서 애 들어가라고 하더니 애가 방문도 안 닫았는데 때리더라. 어머. 그 새끼 가서 죽이겠대.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이랬더니 그래 너 마음 먹었지?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너는 죽는 거고 끝까지 찾아가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날의 비극에 감춰진 진실은 뭘까? 희선 씨가 죽기 전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그 14년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동안 친구들이고 뭐고 다 연락을 끊었고 가족하고 연락을 다 끊었다. 야, 나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극복했어. 그래서 너한테 얘기할 수 있어. 6년 만에 다시 만난 희선 씨에게 몹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데요. 자기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얘네들 지금 뭐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지 쇼파 틈 사이에 녹음 껴놓고 자기한테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있었고 지우고 나면 어느새만 또 깔아놓고 막 병 쪄주고 희선 씨에 대한 남편의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그 장검은 안방에 침대맡에다 넣고 그랬었대요. 그냥 정말 저걸 자기 죽일 것 같아서 치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찾는다고 찾아서 다시 안방을 가지고. 장 씨는 왜 일본도를 부부 침실에 뒀던 걸까? 야, 이게 도대체 주로 찌르고 베는 용도로 제작된 날카로운 장검 일본도. 한 번만 휘둘러도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인데요. 흉기죠. 엄마를 위해 꼭 할 말이 있다며 첫째 딸이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항상 사소한 걸로 싸웠어. 막 밥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밥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TV를 부신다거나. 저도 몇 번 아빠가 엄마 옷 조르는 거 봤거든요. 이야. 이렇게 해서 한 팔로 엄마 잡고 이렇게. 아니 이 보는 데서. 집 나오기 얼마 전에 부엌에서 식칼 들고 안방 들어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마. 방문 열었다가 그 엄마 협박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다시 닫았어. 계속되는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올해 5월 말 두 딸을 데리고 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다는데요. 정말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벗어났지만 여전히 초조해 보였다는 희선 씨. 계속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저 사람 우리 따라오는 건가? 저 차 왜 계속 따라오지? 그녀가 이토록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바로 남편 장 씨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계속 찾아다녔던 걸까요? 누나는 이제 전화 안 받으니까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러니까 여보세요? 난데 너는 누나 어디 있냐? 너는 누나 어디 있냐고 지금. 여보세요? 나 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끌고 나와봐.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됐다고 뭐 무용담이야 뭐야 그게 씨. 집요하리만큼 아내를 찾아 헤맨 장 씨. 그를 피해 지난 6월 24일 접근 금지 사전 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선 씨가 살해당하기 20일 전 그녀가 숨어 있던 곳으로 장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 니네 집도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너 없을 때 막 이러고. 아, 무슨 소리 하냐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냐. 접근금지 명령 누나도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8월 달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아이고, 접근금지 명령 신청했는데 여기 찾아왔다. 그러니까. 하지만 사건 당일까지도 장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만약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날의 비극적인 죽음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해당 가정법원에서는 9월 16일에 예정된 첫 재판에서 접근금지 사전 처분을 다룰 예정이었다는데 신청만 한 거네요. 법원의 결정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니까 이혼 본안 소송과 사전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 그럼 사전 처분이 왜 필요한 거죠? 접근 금지를 사전 처분으로 신청하는 그런 당사자들의 절박한 상황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신속하게 신문기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은 훨씬 더 일찍 내려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다 결국은 죽은 거잖아요. 폭력도 오래됐고, 그리고 치명적 폭력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고된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유족들은 희선 씨의 죽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장 씨가 친 덫에 걸렸다는 겁니다. 남편이 첫째 딸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장 씨가 먼저 옷을 챙기러 오라고 했었네요. 이상해요. 비밀번호도 그대로 있다고 해놓고 계획적으로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인 작전이 있었어요. 계획적인 유인 작전이라는 거네요. 장 씨가 집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희선 씨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하죠?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없는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옷만 싹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을 한 거죠. 그렇네요. 그날 장 씨는 처음부터 아내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간 걸까?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장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구치소에서 첫째 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빠는 미안하게도 교도소에서 하루 세끼 밥 먹으며 잘 지내고 있다. 너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하. 장 씨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합리화에 뛰어난 사람. 그럼 딸들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를 죽인 아버지잖아요. 이것만 보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살해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는 듯한 자기가 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순간순간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아직 엄마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두 딸은 작별 인사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딸이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엄마가 고기 꺼주냐고 내가 실시간 중이라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숭아가 꺼주냐고
끝까지 남은 딸들을 걱정하며 엄마는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가 죽고 난 후에 둘째 딸이 삼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